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2차 경선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본선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김포가 인구 50만을 넘어 80만 대도시까지 부적합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하영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소개도 잠깐 언급했는데 경선 과정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 예, 치열했습니다. 예, 예. 어떤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은데요.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4년 전에도 네. 같은 후보들하고 경선을 치렀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후보들하고 경선을 치루었습니다. 4년 전에는 제가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네. 올해는 제가 4년에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내부 경선이었는데 둘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번 경선이 좀 더 좀 힘들었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대 후보님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라 많이 정책과 비전들을 좀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또 수성하고 나름의 비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과열된 부분도 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 물론 당연한 좀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재선에 나서는 이유도 좀 짤막하게 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가 지난해 50만을 넘는 대도시로 진입을 했고요. 2023년도 1월이면 정식적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갑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우리 김포 시민들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 도시 인프라들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요. 부족함 없는 번듯한 도시로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쉬었다,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김포시의 발전의 정도는 속도전입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 없고 준비된 것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4년간 이제 행정을 돌아보면 예.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뜨겁게 달궈졌던 출퇴근 시간의 불편, 또 가장 도시 기반 시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의 문제, 네. 특히 광역철도에 대한 문제죠.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와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 5호선을 빼놓고 GTX와 인천 2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학교 부족이나 과밀 학급의 문제들이 신도시 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 예산 일반 회계의 5%를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지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해내면서 나름대로 교육 환경을 조금 더 좀 개선시켰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임기 중에 인구 5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공약에는 뭐 80만 자족 도시, 이렇게 규모가 크게 되면 한강 신도시를 좀 확장해야 된다. 김포 북부권역 방향으로 주로 맞습니다. 언급해 오셨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취임하고 뭐 중반 지나서 김포 한강 신도시를 완성시키는 것이 김포시 최대 과업 중에 하나이겠다라고 과업 설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애초에 480만 평의 조성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김포시 적경 지역이다 보니까 150만 평이 빠져버린 것이죠. 네. 이제 그로부터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는 불안정한 조성을 하게 되었죠. 도로망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역 철도와 관련된 문제, 학교 부족의 문제, 문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다 이 한강 신도시 조성 계획에 축소되면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내고 완성시켜내기 위해서는 그때 제척됐던 150만 평, 그 주변 일대까지 합쳐서 220만 평의 또 다른 김포 한강시를 확대하고 완성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김포시의 최대 염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이든 다른 어떤 광역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교통수요죠. 교통수요는 인구에 많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2035 기본계획에 담겨진 한강 스마트시티 220만 평 조성, 이 부분들은 바로 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근간이자 광역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네. 자족도시의 전제 조건은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해법도 함께 좀 얘기하고 계십니까? 올 초에 네. 경기도로부터 2035, 2035년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구계획은 73만 8천 명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80만 자족도시를 겨냥한 설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자족도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먹고 자고 일자리를 구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좀 도시경제 문화들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또 과제도 분명히 있고요. 김포시는 7,200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근본적인 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산업의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첨단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조성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첨단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를 해서 골포동 일대에 이러한 조성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더 추가로 2차로 또 3차로 그 일대에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대권명 거무때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 피해 지역들에 대한 재채 편이죠. 환경부가 좀 주도적으로 그동안 난개발되거나 환경 피해 지역에 대한 친환경 순환 재생 도시를 김포시와 함께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참여를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용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조성이 되면 김포의 새로운 산업의 구조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낼 것이고 뭐 청년, 여성, 전문 인력들이 아마도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는 이제 선거의 가장 큰 주요 이슈가 철도, 교통. 네, 그렇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데 GTX-D 얘기 좀 해볼게요. 기존 노선에서 더 나아가서 강남으로 좀 연장, 직결 연장을 하는 안을 이번 후보자들이 경쟁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성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방향성도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죠.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의 일명 GTX-D 노선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결국 그것이 축소돼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의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조기에
착수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예. GTX-D와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오지 예.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또 현재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예.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난 틀림없이 그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김포시가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좀 용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의 요지는 그런 것이죠. 장기동으로 왔을 때의 환승체계를 어떻게 예. 할 것이냐, 차량 기지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GTX-D가 서울시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연결돼서 강남, 하남, 팔당으로 이어질 때 지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먼저 완성될 텐데 그러면 GTX-D 노선이 예.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D와 연결시켜낼 수 있는 어떤 시설 체계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김포시가 GTX-D 노선에 대한 그 부분을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든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든 그 안에 김포시가 요구됐던 예. 사항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예. 지금 용역 조사를 좀 철저하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성사될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김포시의 요구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GTX 말고도 지금 5호선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과제죠. 아주 어렵게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제 상대 후보와 함께 5호선 유치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내놓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서울 지하철 5호선은 반드시 김포로 연장돼야 되는 어떤 당위성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상대 후보님께서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또 자기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됐을 때 서울 지하철 5호선은 김포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검회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셔요. 저는 논리의 모순이고 절차의 모순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검회장은 분리돼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역철도에 대한 논의와 접근에 집중해야 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저희들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해 와라. 네.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와라. 저희들은 지난해 7월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가 TF를 구성을 해서 이 경제성과 지자체 협의를 위한 용역과 실무 협의들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진행돼 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성 있는 노선이 공동의 용역으로 돌출된다면 잘 협의가 잘 안 될 거예요. 인천시는 인천시 쪽으로 더 깊이 5호선을 연장해 가려고 할 것이고 김포시는 빠르게 김포시로 오게끔 하는 것을 주장할 텐데 어쨌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경제성 있는 노선이 확정됐을 때 그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뤄야 되겠죠. 그것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이 용역 결과를 제출을 하는 것이
바로 일정입니다. 그 일정이 2024년 상반기까지는 네.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합리적 노선 이 부분들을 대강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다른 부수적인 것들보다는 숙제를 내준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만들어서 대강위에 제출을 하고 예.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되어 있던 것을 광역교통 시행 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고 결국 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 시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 2024년 상반기 내에 충분히 거기까지는 예.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절차의 설득력과 근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포시가 빠른 시간 안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걱정도 동시에 늘고 있죠. 과밀 합급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약에도 준비하셨죠? 교통 문제 다음으로 이제 예. 교육 문제에 대한 지역의 우려 학부모들의 지금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운양 1초 중 학교나 예. 운일고, 양산고의 신설 계획들이 중투위를 통과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학교 부족 현상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기 때문에 새로운 중학교 신설 또한 교육 과제로 좀 잡혀 있고요. 좀 중학교 부족 현상이 장기 운양 중학군에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부에서 얘기한 대로 네. 학급당 28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 한 개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기동 내에 그 사회복지 시설 용지에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그 노력들, 또 LH로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또 교육청의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원거리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통학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뭐 고촌 중학군도 마찬가지고 장기 운양 중학군 또 5개 읍면에 대한 또 불편 지역도 있어서 민선 8기 되면 바로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 좀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포시 교육 예산이 일반 회계의 5%가 한 500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조금 더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한 6% 정도의 교육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공약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정하용이어야 하는가? 저희가 한 4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는 빠르게 도시 인프라들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은 10년 사이에 20만 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르는 도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 인프라를 채워내기 위해서 민선 7기 끝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조속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 시정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도 어느 분들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하영이 재선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 김포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